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무패 38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크로아티아 대 알바니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크로아티아부터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경기 스페인을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한 크로아티아입니다.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중원에서 한 번에 찔러주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고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의 퀄리티는 좋으나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전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그래도 크로아티아는 복병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알바니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탈리아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한 알바니아입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득점에 성공했지만 후반 막판을 제외하고는 상대에게 큰 위협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막판 역습 올라가는 과정에서 양 측면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상대를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두 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면 16강 진출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꽤나 치고받는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도 크로아티아 선수들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승리 또는 무승부를 예상하고요. 막판 역습을 올라가는 과정에 양 측면 빠르게 올라갔던 알바니아 선수들을 그바르디올 같은 선수들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크로아티아의 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독일 대 헝가리의 경기입니다. 먼저 독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5대1 승리를 거둔 독일입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초반부터 보여줬으며 홈 어드밴티지까지 받아 막강한 독일입니다. 무시알라, 비리치 등 나이가 어린 두 선수의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 약점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매우 막강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스위스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한 헝가리입니다. 전반전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으나 후반전을 돌입하면서 몇 번의 찬스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막판 수비 실수로 패배를 당한 헝가리입니다. 굴라시 골키퍼의 선방이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입니다. 하지만 몇몇의 선수들은 좀 아쉬운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전력 차이가 꽤나 너무 크게 나는 경기입니다. 독일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스코틀랜드 대 스위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스코틀랜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독일을 상대로 1대5 패배를 기록한 스코틀랜드입니다. 상대가 매우 강한 독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되지만 너무나도 무기력한 패배였습니다. 심지어 한 골 나온 것도 리디거 선수의 자책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득점도 성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퇴장 변수가 존재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공격의 파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아담스, 맥긴 등 역습이 중심이 되어야 할 선수들이 힘이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독일을 상대로 식스백에 가까운 수비를 보여줬는데 다음 경기에는 공격의 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스위스입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헝가리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전반전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후반에 상대 역습 찬스에 실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지켜내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영향력에 있어서는 아칸지, 자카 등 퀄리티가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아칸지와 자카가 찔러주는 패서들이 상대 팀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칸지와 자카가 보여줬던 플레이가 다시 나온다면 충분히 스위스가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내려서서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스코틀랜드의 무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샬럿 FC 대 올랜시티 경기입니다. 먼저 샬럿 F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DC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샬럿 FC입니다. 두 팀의 수비력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경기입니다. 샬럿 FC는 수비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입니다. 리그 내에서도 실점이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올랜도 시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LAFC를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한 올랜도 시티입니다. 불안한 수비와 함께 최근 분위기도 좋지 못합니다. 또한 대표팀에 차출된 준주전급 자원들이 많습니다. 골키퍼부터 해갖고 수미와 그리고 수비에 큰 차출이 있는데요. 수비 지역에 불안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전급 자원들이 빠졌다는 건 굉장히 좋지 못한 소식입니다. 두 팀의 수비력 차이와 함께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가 많은 올랜도 시티가 승점을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는 샬럿 FC의 승리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샬럿 FC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DC 유나이티드입니다.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으며 수비 불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다 득점자 벤테케가 많은 득점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 경기에 해트트릭을 하거나 한 경기에 2골씩 넣는 등 이런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굉장히 기간이 좀 기복이 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팀의 승리를 이끌기에도 좀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결정력에 있어서 부족함이 보입니다.
지난 경기 휴스턴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애틀 유나이입니다. 롱패스를 통해 상대편 박스 안터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팀인데요. 다만 중원의 핵심인 하나인 슐리시 선수와 그리고 로브자니제가 대표팀 차출 이슈가 있습니다. DC 유나의 수비 불안과 기복이 있는 벤테케를 고려하여 애틀 유나의 승리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애틀 유나의 주전급 자원들이 대표팀에 차출됐다는 점을 고려해 무승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DC 유나의 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입니다. 인터마이 대 콜론크루입니다. 지난 경기에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인터마이입니다. 후반에 퇴장이 2장이나 나오면서 어수선한 경기가 됐지만 그래도 리그 1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팀의 핵심 자원인 메시 그리고 수아레즈 등 메이저급 선수들이 대표팀에 차출됐다는 점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뉴욕시티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둔 콜론크루입니다. 경기는 난타전으로 펼쳐졌으며 상대의 이른 퇴장에도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내줬습니다. 경기 직전에는 좀 흔들렸지만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점유를 가져가면서 주도하는 플레이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콜론크루가 은근 복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마이가 매우 좋은 기세를 펼치고 있지만 수비가 좋은 콜론크루를 상대로 압도적인 플레이로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인터마이의 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몽레알 대 뉴욕 레드입니다. 먼저 몽레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레알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몽레알입니다. 솔트레이크가 매우 강하게 몰아붙였지만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다만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이 대부분 주전급 자원들입니다. 왼쪽 윙백, 수비, 그리고 중원의 선수들이 대표팀에 차출됐습니다. 뉴욕 레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내슈비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뉴욕 레드입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마무리에서 아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 카를로스 코넬레와 그리고 이제 최다 득점자인 루이스 모건이 빠진 부분은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두 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상 우위는 뉴욕 레드입니다. 직전 경기에 골이 나와 아쉬웠지만 경기력은 압도적으로 보여졌습니다. 다만 골을 넣어줄 수 있는 루이스 모건의 부재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몽레알의 무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